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나는 어떤 작품을 좋아할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주 상담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내담자분들이 이제 오실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직업군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작가분들이세요. 작가분들. 방금 작가님들이라고 할까 분들이라고 할까 고민했습니다. 네, 작가분들이신데 작가분들도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죠. 뭐 포토그래퍼도 있으시고, 뭐 소설가도 있으시고, 웹소설가도 있으시고, 뭐 시인 한번 적어볼까요? 뭐 시인, 소설가, 뭐 웹소설, 그리고 뭐 웹툰, 그리고 미술, 그리고 뭐 조형, 뭐 대단히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기침을 했네요. 네, 대단히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작가분들, 뭐 시나리오 작가분들도 계시겠네요. 작가분들이 왜 저한테 유독 많이 찾아오실까? 처음에는 대단히 의아했는데요. 지금 그냥 캐주얼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은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 작품, 이런 예술이나 문화 같은 부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이죠.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 팔에 타투가 있어가지고, 네, 약간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 작가분들, 그리고 이 작품을 사랑하는, 이분들의 창작품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취향이 있고, 그리고 이 작가분들은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목화 금수에 대한 특징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은요, 조금 감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화는요,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금은요, 얘도 이제 현실적인 거 맞는데 얘는 현실적이면서 화려한 거고요. 얘도 좀 현실적인 건 맞지만 약간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추리소설이라든가, 네, 또는 스릴러처럼 뭔가 쫄깃쫄깃하게 뭔가를 가지고 오는, 또는 과학 관련 금이라서요. 그리고 수기운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동양적이에요. 그리고 판타지가 있어요. 환타지라고 하나요? 판타지라고 하나요? 네, 판이라고 쓸까요? 판타지. 동양적이고 판타지. 그러면은 화기운은 수기운하고 반대잖아요. 그럼 이쪽은 약간 서양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호러도 들어갑니다. 뭐 특히 유령 같은, 네, 귀신 같은. 근데 똑같은 호러더라도 막 사람들 막 잔인하게 막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이 금기운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19금도 들어갑니다. 19금. 근데 목기운 너무 적게 썼어요. 네, 감성적이고 조금 여성적인, 네, 요즘 시대에 이제 여성적인, 남성적인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긴 합니다만, 이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기운은 약간 과격하고 남성적인. 네, 목이 안 좋은가 봐요. 감성적이고, 여기는 조금 전원적인 느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원적인. 자,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목기운은 좀 감성이고 금기운은 이성이에요. 여기다 이성이라고 안 썼군요. 네, 이성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목하고 화기운이 서로 연결이 되면은 대단히 화려한 기운이 돼버려요. 화려한 기운이라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로맨틱 코미디, 또는 그 영국의 그 워킹 타이틀이라는 저 영화 제작사가 있지 않았나요? 거기 보면 막 로맨틱 코미디 한때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목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화하고 금이 이렇게 딱 부딪힌다,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뭐 현실적인데 그 안에서 뭔가 서양스러우면서 추리 스릴러, 뭔가 쫄깃한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수다 그러면은 요거는 느낌 딱 나오죠.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뭐 판타지 스릴러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동양이면서 판타지면은 사극. 네, 사극인데 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슉 날아가가지고 뭐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수와 목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요, 요 두 개를 또 가미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히 뭔가 깊이 있고 아주 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낭만적으로 연결이 되는, 네,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응용하시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대략적으로 이제 아셨으니까요. 자, 만약에 내가 화기운이 대단히 강하다. 화기운이 대단히 강한데, 수기운이 쪼그라들어 있다. 또는 수기운이 없어도 돼요. 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많은 오행이요. 이게 베이스가 됩니다. 이게 베이스가 된다는 건 뭔가 하면요. 좀 화려한 느낌이잖아요. 또는 현실적인. 얘는 내가 굳이 만약에 그 작품을 내가 쓰는 사람이다. 창작자다. 그러면 내가 굳이 얘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몸에 묻어 나오거든요. 대신에 이 희소한 오행이 지향점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은 나는 어떤 작품을 좋아할까로 시작을 했지만, 내가 작가님이다. 그러면 이런 명칭이다. 그럼 이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냐면요. 요 지향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왜? 베이스인 오행은 내 몸에 묻어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다 초점을 둘 필요가 없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판타지를 쓴다. 예시를 들었을 때 수기운이니까요. 판타지를 쓰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화려한 기운 이런 것들이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 기운이 바깥에 있죠. 요 바깥에 있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목 기운이면은 여성 뭐 독자분들을 타겟팅해서 쓰면 더 좋겠다. 그럼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분이 작가분이에요. 작가분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판타지나 동양적인 거나 또는 뭐 호러나 아니면 19금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분이 여기 초점을 맞춰서 딱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나오면은 화려한 기운이 딱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 여성 독자분들을 염두에서 쓰세요. 여성 독자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실 만한.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는 잠깐 요거 지우지 말고요. 만약에 이제 작가분이 아니다. 나는 그냥 어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작품 감상하는 걸. 그럼 이제 이분은요.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 수기운도 좋아하게 돼요. 그럼 가끔은 뭐 로맨틱 코미디나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가끔은 화려한 거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저기 뭐 예전에 물랑루즈 같은 뭐 뮤지컬 영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어둑어둑하고 좀 추상적이고 판타지 같은 또는 호러 같은 그런 것도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십성적으로 또 봐야 될 것도 있어요. 뭐 식신상관이 정평관하고 같이 있으면 좀 과격한 영화를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까지는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금, 목, 그리고 뭐 수, 아무거나 막 써볼게요. 화, 여기 딱 돼 있죠.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만약에 이분이 작가분이다. 그럼 외부에 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겉에서 딱 봤을 때는 남성스러운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남성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안에 들어와서 뚜껑 열고 딱 보니까 여성적인 필체네, 여성적인 느낌이 묻어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목화가 같이 이렇게 있죠. 목화가 같이 붙으면 대단히 화려해지거든요. 그럼 어떤 문체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대단히 화려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목생화를 하니까 화기운이 강해졌죠? 그럼 수기운이 좀 고립됐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수기운이 고립되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 또는 뭐 아주 깊이 있는 요소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토도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토 같은 경우는요, 이 그냥 삼합으로 수국 신자진이잖아요. 그러면서 봄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미토는 삼합으로 목 기운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름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술, 네,
술토 같은 경우는 삼합적으로는 화기운이죠. 인호술. 그러면서 가을 기운이다. 그리고 축토는 사유축 금기운이면서 동시에 겨울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조금 복합적이죠. 그 천간에 있는 무기토는 저는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얘기 나온 김에 만약에 내가 토일간이에요. 근데 화가 대단히 많아요. 화 이렇게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월지가 이미 겨울생이기 때문에 여름생이기 때문에 덥죠. 근데 시주도 여름이잖아요. 그럼 대단히 덥게 시주가 여름이 아니라 낮이잖아요. 낮. 네, 죄송합니다. 그럼 대단히 뜨거워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의 작품은 수의 성향을 띠게 돼요. 수의 성향. 그리고 이 수의 성향은요, 한편으로는 자유로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는 뭐 구속 이러지 마시고요. 조화. 함께 있는 거니까. 조화로움. 이걸 뜻하기도 해요. 그럼 작품 자체가 대단히 자유로움을 좀 갈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자유로울 수도 있고, 어떤 관념적인, 네, 또는 관능적인,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마침 대운에서도 화대운이 들어온다? 그럼 뜨거워지니까 더 이 작품 활동을 할 때 이쪽을 추구하게 되겠죠. 근데 수대운이 들어온다. 그럼 내가 아무리 화가 많아도 화기운이 막 가미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내가 감상자다. 그러면은 화대운에서는 대단히 심오하고 그런 내용들의 작품을 좋아하겠죠. 근데 수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평소에는 그랬었는데 수대운이 싹 들어오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좀 화려하고 현실 감각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호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나오는 시를 보면은 좀 어두운 시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뭔가 좀 잔인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나무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겨울생, 겨울, 그리고 나무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뭐 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전반적으로 나무가 많죠. 그리고 겨울생인데 뭐 해수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해묘미의 해수죠. 그럼 겨울이면서 이 나무의 기운이 센 거잖아요. 그럼 얘는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약간 과격한 걸 좋아해요. 숙살직이라 그러잖아요. 과격하고 어떤 시를 딱 읽을 때에도 하지만 그들은 끝내 사라졌다. 뭐 요런 느낌 있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 느낌. 그런 과격한 느낌. 그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실 때도 목기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막 애기 같고 뭔가 소녀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과격한 무언가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또 판단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명식이 이제 그 감상자다. 작가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한편으로는 과격한 그런데 인간미가 넘치는 그거는 베이스로 깔린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어떤 과격함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시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이제 작가님이다. 그럼 목기운이 강하니까 아무래도 여성 독자분들에게 어필한 걸 쓰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금에 대한 성향이 너무 강하니까 이 금에다가 초점을 두고 쓰면은 어차피 여성 독자들한테는 어필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남성 독자분들을 염두에 두고 쓰게 되면요. 이 금기운 제대로 살렸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도 이 목기운이 묻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 독자분들도 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뭐 양인살이라든가 식상하고 관이 충돌하는 정도 이런 것까지 가늠해 보면서 막 그 피아노 조율하듯이 미세 조정을 막 잡아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흥미 삼아서 나는 어떤 작품을 좋아하지? 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혼자 이제 빠져나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